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2025년 11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광고라긴 좀 그렇고, 공지사항이 있는 게 저희 오프라인 세미나, 저희 매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을 제가 좀 접었어요. 투원 클래스라고.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고,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올해는 마지막이에요. 올해 11월이 끝이고, 내년에 또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마지막 뭐 여기 누군지 아시겠죠? 저도 있고 누군지 아세요? 피터 케인님 정말 너무 어렵게 모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강의는 이선엽 대표님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배너 저희 MTS나 이런 데 다 올라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딱 300분인데 뭐 아마 빨리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좀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저희 3명이 이렇게 각각 주식 얘기 할 겁니다.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 10층 아쿠아몰에서 하게 될 예정이고, 날짜는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부산에서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제가 사실 좀 오늘 울산 내려가야 돼가지고 지금 급합니다.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는 못했고 좀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랑 삼성전자 좀 IR이 있었고, 반도체 밸류체인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기업 분석 하이닉스, 두산, 현대모비스, 하이브, 컴텍코리아, 카카오, 금호석유 공시가 좀 많아요. CS 윈드부터 KNJ까지. 그다음에 자동차, AI는 재고 조정이 없다. 그다음에 조선 LNG 운반선 얘기랑 뭐 요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요새 또 조선주도 이제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까지 한번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셧다운 종료 절차 시작이 됐고요. 뭐 나스닥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셧다운 종식의 합의에 오늘 밤에 상원 통과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이제 미리 반영되면서 나스닥이 급등했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8명이 당 지도부랑 결별하고 협상하겠다, 합의하겠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조치 통과돼서 이제 상원 통과 가능성 높아졌고, 하원도 갈 것 같고, 그래서 셧다운은 사실상 이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 급등, 연준의 스티브 미란 이사는 이제 파열 의장이 꽂아 넣은 사람이죠. 그래서 12월 회의에서 B컷 해야 된다. 한 번에 0.5% 낮추자. UBS는 S&P 500의 목표 지수를 7,5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셧다운 종료 기대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셧다운이 투자자들 심리를 이제 올렸고, 지난주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엔비디아가 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합의안은 정부 운영을 일단 1월까지는 하자, 이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까지는 일단 하고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원 포결 남았고요. 그리고 뭐 11월은 좀 위험자산이 있어서 좀 요동치는 한 달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은 좀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좀 회복되는 모습이 좀 나왔고, 뭐 셧다운, 고평가, AI 버블 요 세 가지가 우려됐는데, 일단 이제 셧다운은 해소가 되겠죠. 그럼 나머진 고평가, 잠재적인 이건 계속 꼬리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주가 빠지면 고평가는 해소되는 거고, AI 버블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꼬리표처럼 달리겠지만 뭐 안고 가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오르면 저런 얘기들 계속 나오겠죠. 네, 그래도 어쨌든 정부 재개방 전년 대비 13%의 기업 이익 성장, 계절적 요인들이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미란 이사는 B컷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했고, UBS가 목표가를 7,500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핵심은 AI가 주도한다, 내년 기업 이익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기업 순이익 증가율 좋고 M7이 이끌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현재 시장 상황을 여전히 AI 모멘텀에 의해 정의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고, 설비 투자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관세는 이미 반영되는 과정에서, 근데 일시적인 경기 둔화는 좀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뭐 시장의 악재라기보다는 AI 때문에 이게 미국 경제가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인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악재는 아닌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큰 베팅, 요게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AI 지출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 피했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GDP의 0.78%포인트 성장하는데 기여했다. 연구개발까지 합치면 1.4%포인트. 엄청난 성장이죠. 예. 그러니까 3% 성장했는데 뭐 예를 들면 1.4를 AI가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90년대 후반에 기술 인프라 확장, IT 때
인터넷 이제 버블 터질 때랑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거품이 부풀어오고 터지는 드라마는 필연적이진 않다. 예, 그래서 언젠간 터질 수도 있고요. 27년에 시장이 주춤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건 기업 이익이다. 이걸 좀 강조했고 일론 머스크 보상 패키지 승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를 이제 완전히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는 그냥 운명 공동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테슬라를 사시면 그냥 일론 머스크에 베팅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고 이제 이 사람이 성과를 내면 같이 흥해서 내 자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머스크를 믿냐 안 믿냐의 싸움이고 머스크를 이제 요걸 이 보상한 1조 달러를 승인했다는 건 이제 AI랑 로봇으로 보는 거예요. 이 기업을.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가 근데 잘 팔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저는 그래서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기본적으로 차를 잘 팔잖아요. 돈 많이 벌어요. 1년에 막 13조. 뭐 기아도 10조 이상 버는데 이 돈을 바탕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끄떡 없는 거예요. 뭐 주가는 좀 답답하더라도 그러니까 테슬라 똑같아요. 전기차에서 잘 버는 상태에서 이게 돼야만 이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지. 근데 혹시 전기차가 안 좋아지면 휘둘리는 희청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자동차 회사에서 테슬라도 돈을 잘 벌고 있고 다만 전기차가 좀 안 팔리는데 이 부분을 그 어떻게 극복할지. 예. 그리고 AI 로봇은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주가는 계속 뭐 변동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들이 찬성표를 던진 건 머스크의 머릿속에 있는 이 비전이 현실화되면 이 주가가 그만큼 가치를 만들어낼 것 같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읽어보고 저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망할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망할 거면 진작 망할 사람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가가 싸지는 않아요. 뭐 너무 비싸죠. 사실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예, 일론 머스크는 뭐 해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엔비디아 급등했고 뭐 빅테크 마이크론도 메모리 공급 부족. 젠슨항이 어제 블랙엘 칩 수요 폭발한다. 테슬라 급등, 전기차 판매가 부진했지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대감. 팔란티어 다시 급등했고요. 일라이릴리가 MGTX라는 이 회사가 유전자 치료제 만드는 기업인데 이 회사 그 일단 계약 여기서 일단 이제 유전자 치료제 권리 획득하는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신고가. 참 노보노는 안 가는데 그래서 비만 치료제 참 투자가 어려운 게 기업에 투자하면 노보노 하면 진짜 힘들죠. 근데 둘 다 있으면 아니면 ETF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겠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일라이릴리가 승자고 그러나 노보노디스크도 분명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니까 다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게 보고 있고 MP머티리얼즈는 도이치뱅크가 이제 히토류 그 공급망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수익이 기대된다. 목표 주가 올렸고요. 벤처글로벌의 LNG 터미널 수출하는 회사인데 3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에서는 이제 오늘 할 것도 있는데 내일 좀 할게요. 오늘 반도체 얘기 좀 하면 삼성전자 골드만삭스가 이제 IR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D램 낸드 모두 좋다. 초과 수요. 삼성은 이제 현재 낮은 재고 수준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이거 핵심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비싼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랐어도. 그렇지만 오르는데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때 투자하는 게 좀 괜찮고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이클 보고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겠죠. 수요, 호조, 공급 부족. 예. 그리고 삼성은 투자를 많이 할 생각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보수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이 그동안 좀 생산 능력을 좀 키워왔었어요. 그 전에도 미리.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할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경기 둔화기에도 미리 좀 투자를 해놨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HBM, 이제 신규 투자하는 거 HBM에 집중해야 되고, HBM4도 잘 할 것 같아요. 예. 마이크론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 네, 기술 진척, 엔비디아의 HBM3 이제 공급 회전 발표를 했고 HBM4도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하이닉스랑 같이 직접 파운드리를 하니까. 네. 그리고 낸드도 지금 낮은 마진 때문에 증설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이 타이트하겠죠. 종합적으로 HBM, D램 다 좋다. 공급 부족하다. HBM 경쟁력 올라간다. 낸드 투자 많이 안 한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고 예, 성장 여력 충분하다. 업사이드 이런 내용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큰 그림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11월 11일이죠. 예. 자, 잠깐만요. 12일이죠. 11일이죠. 이 날짜를 제가 왜, 잠깐만. 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11일인데. 예. 잘못 썼네요. 그죠. 11일인데, 왜 이렇게 쓰죠? 네. 자, 기업 분석부터 해볼게요. 자, 하이닉스가 이게, 김선우 연구원님이 기억나세요? 올해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분 시각 되게 독특하다. 여름에. 근데 난 동의한다. 이 논리가 맞는 것 같다. 그때 한참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막 피카운 얘기 나오고 막 의견이 엇갈릴 텐데 소수 의견인데 그래서 저는 김선우 연구원님이 뭐 계속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뭐 가장 잘 맞춘, 예, 가장 합리적으로 또 인사이트 있게 이 반도체를 바라보시는, 예, 분이고 어쨌든 이분 의견대로 잘 됐어요. 반도체가. 근데 하이닉스를 마이크론 대비해서 왜 저평가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마이크론이 보세요. 지금 PBR이 4.9배인데 하이닉스가 4배가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넘겨야죠. 마이크론보다는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높게 받는 건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성장, 이번 업사이클 특징, 계단식 수요 폭증, 공급은 없어요. 수급 예측이 되게 쉬워졌죠. 그래서 하이닉스 주주 친화 정책의 전향적 선회를 예상하며,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그러니까 TSMC 수준의 시총 밸류에이션 도달이 무리가 아니라는 시각이 이제 제시된 바 있다. 예. 메모리 업체들이 뉴 IT 시대, 이제 정보통신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지능 기술이죠. 지능 기술, 이제 AI. 그래서 범용 반도체 공급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를 공동 설계하고 맞춤형으로 하고 TSMC, 엔비디아랑 같이 가는 그 그림. 예. 그래서 이게 마이크론 대비 왜 맨날 싸야 되죠? 한국에 있어서. 예. 근데 이제 한국도 재평가 받으니까 더 받아야죠. 이거는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해요. 마이크론보다 당연히 높은 평가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국은 디스카운트 받았지만 이젠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더 높은 밸류 받아야 되고, 맨날 PBR 0.5에서 1.2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4배까지 가버렸습니다. 4배까지 가는 거고, 어쨌든 그리고 하이닉스가 임직원들한테 영업이익 10% 보너스로, 그럼 돈 많이 써야 돼요. 주주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 돈 나한테 주면 안 되나? 근데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좋은 성과 내고 주주 목도 나오는 거니까, 저 결정 자체를 당연히, 예,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불편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런 결정은 좋다고 생각해요. 예, 동기부여가 확실히 돼야 돼요. 그게 자본주의인 것 같고요. 예. 그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제 바꿨잖아요. 인센티브를 주가 수준에 따라서 주잖아요. 기존 인센티브는 따로 주지만 새로운 인센티브, 그런 건 되게 잘한 결정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에 연동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하이닉스는 이익 대비해서 주겠다. 그리고 자사주가 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근데 그렇다고 배당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이닉스가 성장해야 되는데 배당 준다고 좋아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싫어할 것 같아요. 하이닉스 배당 준다고? 아니, 배당주 받을 거면 현대차를 사지. 그잖아요. 배당 받을 거면. 예. 누가 배당 받으려고 하이닉스 삽니까? 주면 좋지만 그 돈으로 차라리 더 투자하는 게 낫죠. 예.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많은 그 주주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배당을 주는 것보다는, 뭐 그런 부분보다 기보유 자사주가 있으니까 이걸 또 소각하는 것보다는 추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미국에 이제 ADR 예탁 증서 발행해서 ADR 이제 상장하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포스코도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을 반영할 수 있어요. 미국에 이제 이 물량이 일부 상장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스닥이나 이런 추종 펀드들이 하이닉스를 사지 않겠냐. 그럼 주가 재평가된다. 요 논리예요. 그래서 ADR 발행해서 미국에 좀 상장 일부 물량을 거기 이제 상장시키고 재평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 91만 원 제시했습니다. 아무튼 뭐 100만 원, 90만 원 얘기가 나와서 무섭긴 하지만, 저 지금의 이 내년에 영업이익 뭐 70조, 80조 간다면 비싼 건 절대 아니죠. 아마 그걸 계속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되길 좀 기대해 보겠고요. 두산은 그 뭐 실적 전자사업부가 있어요. 뭐 로보틱스나 이런 이제 자회사도 있지만 핵심은 전자사업부. 계속 성장합니다. 요게 EMC라는 회사가 있어요. 경쟁사 대만에 역전해 버렸죠. 예, 왜 그럴까요? 예, 150만으로 올렸는데 엔비디아 공급해서 그래요.
전자. 그러니까 두산의 이제 PER은 경쟁사 EMC의 26년 PER 대비 좀 더 10% 할증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N사가 엔비디아죠. 블랙행량 매출에서 70% 증가를 반영한 이거는 보수적이다. 내년 루빈 나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GB300 컴퓨팅 트레이. 컴퓨팅 트레이는 뭐냐면 기판이에요. 저 엔비디아 이제 칩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담는 그 기판 중에 하나다. 대만 EMC가 경쟁사인데 테스트 떨어졌나 봐요. 예. 그래서 엄청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두산한테 이제 더 유리해졌다. 경쟁사가 테스트에 떨어졌기 때문에. 단독 공급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내년 3분기에 본격적으로 루빈 매출이 잡힐 텐데, 그럼 굉장한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1000억대 유지하다가 올해 4분기에는 요 GB300 1900억까지 나올 것 같고요. 25년 전자 비지 총 매출 1.8조 중에 6,600억이 블랙엔, 내년에는 무려 1.15조 원이 엔비디아 향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찐 수혜를 두산이 이제 받는 그런 그림.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이 있죠. 엔비디아 수혜받는, 또 하나가 이수페타시스도 있고, 그죠?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두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요게 전자사업부가 따로 있는데, 여기 기판 만드는 사업부고, 컴퓨팅 트레이는 뭐냐면 AI 서버에서 GPU 칩들을 실제로 장착하고 연결하는 기판이에요. 여기에 전력 공급하고, 기판에 꽂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전력, 그래야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죠. 발열도 견뎌야 되니까 엄청 고성능 제품. 요걸 두산이 공급하고 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IR이 있었는데 이런 로봇 사업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결국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형 액추에이터 있죠. 요거 수주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도 우리가 가치 재평가가 필요해요. 이 액추에이터 시장 엄청 커질 거거든요. 이걸 또 모터 같은 걸로 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손 있죠. 이게 손가락. 요거 제외한 31개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그때 이 얘기를 했죠. 사면이 아마 현대모비스 이거 외주 생산하지 않겠냐. 아직 몰라요, 그거는. 그런 뭐 보고서도 있었지만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직접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완성차 부품과 기술 유사성이 높다. 예. 그리고 핵심 부품 사업부 모듈 흑자전환 연간 유효하고, 이번 3분기가 조금 실적이 기대 이하였어요. 그렇지만 뭐 AS 부품 가격 인상 통해서 관세 비용도 만회할 것 같고, 전동화 부분 매출 감소 불가피하지만 전장에서 높은 성장 예정되어 있어서 핵심 부품 성장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원화 약세로 또 AS 사업부 수익성 개선. AS 사업이 정말 알짜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실적은 꾸준히 이어지고, 여기에 이제 내년에 핵심 부품 매출 인식되고, 거기에 로봇 사업까지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제 하이브가 주가가 뭐 요동쳤는데 실적 보면 깜짝 놀라시죠. 적자를 냈어요. 400억. 근데 그거는 악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BTS 오기 전에 청소 한번 했대요. 내년에 그러면 미리 비용 다 떨어내면 BTS 실적을 완전히 받아낼 수가 있죠. 깔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미리 처리한 거다. 이거 악재로 볼 수 없고요. 일회성 비용이 870억인데 북미 사업 구조 개편하고 있고, 북미나 이제 멕시코 같은 데서 신인 그룹이 데뷔해야 돼요. 그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회성, 이게 4분기까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실적만 보면은 아직은 이거 4분기도 안 좋네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캐츠아이 너무 잘하죠. 그 다음에 코르티스도 데뷔하자마자 누적 판매 96만 장, 100만 장 판매할 것 같아요. 유진의 이현재 연구원님도 북미 사업 구조를 이제 레이블 중심으로 이제 단독법인 뭐 이렇게 따로 하는 거죠. 조직 휴업화, 법률 자문비, 이런 일회성 비용이 불가피하게 나왔다. 새로운 신인 발굴, 여기도 투자비 400억. 이거 성장을 위한 거죠. 내년 BTS 온기 반영, 이게 핵심입니다. 봄맞이 목욕 재개했다. 다 비슷하죠. 주주서한 통해서 주주서한 냈어요. 하이브가 이제 주주분들 깜짝 놀라니까, 이게 적자 크니까. 그걸 잘 설명을 했던 거죠.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브에 대해서는 조정이 혹시 나온다면 오히려 이건 기회가 된다. 펌텍코리아 이번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했고, 3분기는 보통 전반적으로 이 자외선 차단제 수요가 좀 떨어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부진한 부분인데, 뭐 계절성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다만 11월, 12월은 내년 제품에 대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펌프 공장은 4공장은 연내 2종
완료됐고 6공장은 내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라인딩반 같은 신규 제품 잘 나가고 있고 김혜미 연구원님은 펌프, 튜브 모두 자외선 차단 제품 관련 주문이 감소하면서 전분기 대비 부진했다. 내용은 그래도 고무적이다. 헤어케어랑 치약도 이제 그런 그쪽 있죠. 뭐 튜브나 이런 쪽 여기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3분기 쉬어갔던 겁니다. 계절적으로. 화장품 용기 내 독보적 경쟁력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카카오 이제 실적 좋았습니다. 카카오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모빌리티 페이가 호조를 보인 플랫폼 매출액이 12%. 그러니까 카카오도 이제는 드디어 성장이 나와요. 두 자릿수. 광고, 플랫폼. 여기에 개편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죠. 왜 이렇게 개편을 했냐. 다시 원상 복구해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체류 시간이 2분 늘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구 탭이나 이제 좀 더 오래 보는 거예요. 거기 나오니까 그게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해 하시면서도 보는 거예요. 이제 2분 늘었어요. 2분이면 엄청난 거예요. 광고 단가 올라가요. 예, 그 유의미한 요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속되는지가 관건이죠. 이 체류 시간이. 예, 그 트래픽 지속 상승세 요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카톡 계속 쓸 수밖에 없대요. 그건 맞아요. 안 쓸 수는 없어요. 예, 불편한도 써야 됩니다. 그게 지금 사실이죠. 그리고 체류 시간이 24분에서 26분. 네, 광고 매출 성장했다. 그러니까 욕은 많이 먹었지만 이 체류 시간 는 거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한 성과죠. 자, 금호석유 실적 그냥 기대치에 부합했고 깜짝 놀란 것도 아닌데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합성고무 급증했고 엔비라텍스도 적자폭 축소. 다만 이제 합성 수지나 패널 유도체 이런 것들이 조금 부진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실적은 밋밋해요. 그래도 안 좋은 업황에도 정말 돈은 잘 벌어요. 그래서 2,728억, 올해 3,200억, 내년에 4,200억으로 이익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무구조, 금호 미수의 지분법 이익호조, 26년부터 수년금 전환, 이 흐름은 좀 지속된다. 이 추세는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 회복 기대되고 EUDR 이제 그 고무 있죠. 고무를 만들 때 그 나무를 벌채해서 하면 안 돼요. 이제 EUDR. 그거를 시행하거든요. 유럽이. 그럼 천연고무 공급이 줄겠죠. 그리고 중국 장갑 관세가 미국에서 올해 50인데 내년 100% 때려버립니다. 그 최대 장갑사 말레이가 수혜 받겠죠. 그럼 여기에 금호석이 공급하거든요. 원료를. 그러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가동률도 올라오고. 신영의 신홍주 연구원님도 영업이익의 구조적 개선 전망한다. 범용 대비 높고 안정적인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이제 고사양 이제 합성 고무죠. 라인 증설하고 미국 중국산 장갑 관세 2배. 현재 주가 PBR 0.48배로 싸다. 그러니까 싸고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고요. 자사주도 10% 나왔고 있어요. 상법 개정 수혜고. 그래서 내년을 기대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하게 할게요. 제가 일단 공시까지는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CS 윈드가 이제 윈드타워 공급계. CS 윈드 이번 실적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때문에 좀 짜증나는 회사죠. 트럼프 아니면 주가 많이 갔을 텐데. 이 환경에서도 잘하더라고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모멘텀을 못 받아요. 이 트럼프가 하도 풍력을 막 저기 바다에 걸린 걸 막 쓰레기라 그래요. 표현을.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죠. 근데 그럼 풍력하는 우리나라는 뭔가요? 도대체. 대만은 뭐고, 영국은 뭐고, 그죠? 예,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너무 이제 안 좋다고 막 험한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도 육상 풍력은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계속 수주 따내고 있고 이번에는 대만입니다. 자, 그리고 우진은 좀 내년에 주목을 할 만한 기업이죠. 얼마 전에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님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지 말고 기자재도 보자. 그 밑에 있는 보조기기도. 그거 한번 보고서 썼죠. 소개해드렸죠. 뭐 하냐면 논해핵 계측기 ICI를 한수원에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원자로 내에서 핵 분열하는 속도 같은 거 있죠. 얼마나 하는지 이걸 측정한 센서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센서입니다. 요거 만들어요. 핵심 센서고 이게 전략 자산이에요. 전략 부품. 그래서 함부로 이게 기술 수출 못하게 돼 있어요. 진짜 중요한 자산이에요. 대형 원전에 60개 탑재되고요. SMR도 대당 한 12개 탑재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우진이 설계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진도 옛날에 원전할 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원전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만 같지만 이런 보조기기도 봐야 될 것 같고, 파두는 SSD 컨트롤 정말 수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따냈고, LS 일렉트릭은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xAI라는 인공지능 기업 있죠. 여기에 두 번째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LS 일렉트릭 아메리카에 보내요. 요거를 요 배전반 같아요. 그래서 3월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 이번에 또 한번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제 되면 2차 수주겠죠. 고객사는 이제 xAI로 추정하고, 현대중공업 컨테이너선 2척 수주 받았고요. 한중 NCS가 ESS 냉각 부품 만드는데 요거 삼성 SDI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도 이번에 설비를 늘립니다. 미국의 법인도 또 더 투자를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 삼성 SDI가 진짜로 미국에 적극 투자하는구나. ESS를. 요거 알 수 있죠. ESS 배터리에 들어가는 요거예요. 냉각 부품 이런 거 만듭니다. 그러니까 냉각. 온도를 적절히 유지해 줘야 돼요. 이게 뜨거우면 안 되거든요. 순행 쿨링 모드. 요걸 만들어서 납품을 해요. 그래서 ESS 모듈의 온도가 27에서 30도 이하에서 이게 유지되어야 되는, 이게 뜨거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냉각 시스템을 공급한다. 그래서 순행식을 활용하면 온도 편차를 줄일 수가 있고, 공냉식 대비해서 소모 전력량도 절반 감소. 순행식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하는 회사가 한중 NCS, LG는 신성 ST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MC넥스 주식 소각 결정했고요. 이건 긍정적이고, FNF는 VIP 자산운용이 또 지분을 추가 취득했습니다. KNJ도 지금 이제 SF플러스 자산운용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이거 아시죠? SIC 포커스링 밑에서 웨이퍼 식각 공정에서 플라즈마로 웨이퍼를 깎아버리거든요. 그때 요 밑 옆에서 이거 받쳐주는 거예요. 그 회사죠. 그래서 굉장히 월덱스, KNJ 다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고, 아무튼 낸드 쪽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거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고서는 좀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한 건 내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 투원투게더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그 저희 보면 주식 배우기 이쪽 있잖아요. 이쪽에 여기 그 반도체 밸류사인 밸류체인 총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기업들 웬만한 거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어떤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부터 산화 깔끔하게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렇게 인프라 장비, 수율 개선 장비, 뭐 흡프스프도 있고, 테크인, 후공정, 부품, SNSD, FSD, 그죠? 예. 한 두세 개 빠진 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두세 개 빠졌더라고요. 반도체 소재도 있고, 이렇게 한 번씩 내리셔가지고, 여기서, 소부장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시장 한번, 지금 오늘 오전인데, 오늘도 폭등하는데, 오늘은 반도체 미쳤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LG에서 2차 전지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의견이 되게 엇갈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ESS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요? 두산,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2차 전지, 삼전, 닉스, LG 이노텍, 삼성에서 S51, 뭐 지난주에 빠진 거 맞나요, 시장이? 하이브는 오늘 좀 빠지죠. 실적 4분기까지 꺾일 거예요. 그러니까 BTS는 좀 시간 걸리고, 근데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대부분 오릅니다. 대부분 오르고 있고, LS도 다시 22만 원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 2차 전지 좋고, 테스 좋고, PSK홀딩스, 루닛, 뭐 엔캠, 그다음에 코미코, 반도체 소부장은, 근데 소부장은 조금 생각보다 조금 부진하죠. YG엔트는 실적이 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았고, HK이노이 좀 빠졌고요. JYP, 도도프젠,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속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거래대금 그 상위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일단 오후에 바뀔 수도 있지만 덕산하이메탈, 테스, TLB도 좋고요. 네오셈, 반도체 소부장들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반면 오늘 바이오 쪽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거래대금 KC텍이 13%나 올랐네요. 두산, 코리아 서키트도 잘 가고, DI, 롯데에너지 머티리얼도 이거 부품 소재가 AI에 관련돼 있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막 엄청 오르죠. LNF 13만 원 다시 넘었고,
반면 오늘 하이브, APR, 요새 엔터 하이브 이 화장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지수는 다시 4,200 정고점까지 왔고, 예, 와, 시장 진짜 강해요. 근데 흥분하지 마시고요. 오르락 내리락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주도하고 2차 전지. 오늘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도 파네요. 예, 그러니까 수급은 썩 좋진 않지만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주도 오늘 다 좋습니다. 카카오, 장비까지 다 좋은 것 같고, 네. 반면 오늘은 카지노 안 좋고, 파라다이스가 그냥 폭락해 버렸고요. 실적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저 목표가 하향해 버렸어요. 실적 때문이고, 롯데 관광개발은 괜찮은데, 근데 같이 빠져버리네요, 그냥. 좀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소비주 쪽, 엔터주, 그러니까 다 중국 쪽 관련된 거 있잖아요. 뭐 소비나 이런 쪽에 화장품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나머지 업종들은 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뭐 반도체만 가라는 법도 없고 저런 쪽도 또 언젠가는 되돌릴 수 있으니까 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안 간다고. 다만 주도주는 끝까지 반도체예요. 네, 반도체가 확실히 주도주다.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붙고 인터넷 대표주 붙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게 더는 못하고 여기서 지금 이제 울산 가야 돼가지고 오늘 9시 50분인데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못한 건 내일 말씀드리고요. 내일 오전에 10시 10분에 또 라이브 있으니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